자, 법 제51조 병력동원 훈련 소집 입영 신체 검사 및 기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1항 입영부대장은 주어 조심하셔야 되고 병력동원 훈련 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하여 입영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체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거 3일로 바꿔가지고 출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주의하셔야 되고 2일 이내에 주의를 하고 좀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2항 마찬가지 주어 입영부대장은 입영 신체 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력동원 훈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기가시킬 수 있습니다. 자, 요 내용도 여기 있는 문장도 병력동원 소집하고 또 바꿔치기에서 나올 수 있겠죠. 병력동원 소집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15일 이상에 이렇게 나오는 거 그걸 살짝 바꿔치기 해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훈련이잖아요. 그럼 15일 이상 적합하지 않아 이거 무관하잖아요. 훈련에 질심으로 인해 가지고 훈련 받기가 곤란한 사람은 그냥 기가시키기가 되는 거죠. 3항 자 주어 1항, 2항 전부 다 주어가 입영부대장으로 나오는데 3항에 지방명문청장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꿔치기해서 출제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집사회 때는 가로형으로 나왔었습니다. 지방명문청장은 2항에 따라 기가한 사람, 기가했으면 이제 지방명문청장이 관여를 하는 거죠. 사람에 대하여는 재소집 하거나 그 해 병력동원 훈련 소집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자, 시행령 제103조 병력동원 훈련 소집 입영 신체 검사 및 기가자의 처리입니다. 1항 법 제51조에 따른 병력동원 훈련 소집 입영 신체 검사 등에 관하여는 18조의 8 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3항부터 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현역 편입자 명부는 병력동원 훈련 소집자 명부로 봅니다. 자, 2항 지방명무청장은 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기가된 사람을 해당 입영부대에 다음 입영 일시에 재소집하거나 그 해 훈련 소집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다 비슷하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법 제52조 병력동원 훈련 소집된 사람의 복무 1항 병력동원 훈련 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은 현역에 준하여 복무하며 아까 병력동원 소집에는 현역과 같이 한다. 맞죠? 그렇게 표현되고 이게 현역에 준해서 복무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시험에는 현역을 예비역으로 바꿔가지고 예비역에 준하여 복무하며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주의하셔야 되고 2항 병력동원 훈련 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이 복무 중에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기간의 3분의 1 이상 요 가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3분의 1 이상 숙지하셔야 되고 일수를 초과하여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재소집할 수 있습니다. 자, 3항 병력동원 훈련 소집의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시행령 104조 병력동원 훈련 소집의 해제. 자, 요거 이제 병력동원 소집의 해제 그 조항하고 섞어서 출제가 됐었고 또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155페이지인가? 153페이지인가? 예, 153페이지 시행령 제99조 병력동원 소집 해제 그거하고 이제 상호 비교해가지고 구별을 하셔야 되겠죠. 자, 소속 군부대장은 주어 병력동원 소집은 뭐라고 되어 있었죠? 국방부 장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훈련 소집의 해제는 소속 군부대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별하셔야 되고 소속 군부대장은 병력동원 훈련 소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력동원 훈련 소집을 해제해야 됩니다. 1호 법 제49조에 따른 소집기간이 만료된 경우 훈련 끝났으니까 2호 병력동원 소집된 경우 훈련하고 있는데 병력동원 소집됐어. 그러면 훈련 안 해야지. 해제돼야죠. 맞죠? 네. 자, 3호를 잘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병력동원 소집에도 3호를 잘 봐야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 3호. 병역동원 소집의 3호는 뭐였죠? 정원조정 내용 맞죠? 예, 나이고. 자, 훈련 소집에 대한 해제. 3호는 국방부 장관이 병역동원 훈련 소집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뭐 1호, 2호는 쉽게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3호가 약간 특이해요. 그래가지고 좀 이게 매치가 안 되잖아요. 선뜻 이해가 안 가잖아요. 맞죠?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 그래서 병역동원 소집도 마찬가지고 병역동원 훈련 소집도 마찬가지고 해제 조항에 나와 있는 3호 요거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전시근로 소집입니다. 자, 전시근로 소집은 한번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병역동원 훈련 또는 병역동원 소집, 병역동원 훈련 소집 요 내용을 그대로 준용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훈련자를 안 붙이고 뭐라고 돼 있죠? 훈련이면은 얘들 훈련하는 게 아니잖아. 점검이죠. 점검. 체크하는 거죠. 체크. 그래서 점검이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자, 법 제53조 전시근로 소집 대상입니다. 1항 전시근로 소집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 군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1호 44조 2호의 보충력 중에서 병역동원 소집 지정에서 제외된 사람들. 44조 2호가 뭐였죠? 앞 시간에 공부했던 거. 군사교육 소집을 마친 보충력. 의아해 하시는 것 같은데. 148페이지. 법 제44조 병역동원 소집 대상의 2호 군사교육 소집을 마친 보충력. 나와있죠? 자, 군사교육 소집을 마친 보충력 중에서 지정이 안 돼 있는 사람이야. 맞죠? 그거는 전시근로 소집 대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지정에서 제외한 사람. 2호 전시근로야. 전시근로예요. 근데 가로를 또 봐야 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및 외국의 법령에 따라 기술 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누가? 국방부 장관 아닙니다. 행안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술력 동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행안부 장관이 딱 인정하는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전시근로예요. 그 다음에 2의 2 대체역입니다. 근데 대체복무요원은 제외입니다. 대체복무요원은 전시근로 소집 이 상황이 있더라도 대체복무요원으로 계속 복무를 합니다. 우리가 동원령이 선포되거나 이러면은 제가 대체복무요원은 교도소에서 복무하는 사람들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교도소 엄청 중요해요. 우리 외국의 어떤 전시 어떤 그런 사례 같은 것도 봐도 막 교도소부터 맞죠? 예, 막 탈출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회의 혼란을 조성하기 위해서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해요, 이때. 그래서 대체복무요원은 제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체역인데 대체복무요원은 제외하는 겁니다. 그 다음 3호 55조 3항에 따라 군사교육 소집에서 제외된 사람들. 군사교육 소집에서 제외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시근로 소집의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 2항 1항에 따른 전시근로 소집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시근로 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연간 며칠 이내? 2일 이내라고 합니다. 네. 이것도 뭐 3일 이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자, 시행령 제105조 전시근로 소집 계획 등입니다. 자, 1항 법 제53조에 따른 전시근로 소집의 계획, 소집 대상자의 지정, 통지서의 송달,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입영신체검사, 기가자 처리 및 소집 해제 등에 관하여는 제94조부터 99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즉, 병역동원 소집에 나와 있는 그 조항 그대로 준용한다는 겁니다. 명칭만 바뀌는 거죠.
자, 이 경우 병역동원 소집 대상자는 전시근로 소집 대상자로, 병역동원 운영계획서는 전시근로 소집 운영계획서로. 다 병역동원 소집을 전시근로 소집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됐죠? 다 안 읽겠습니다. 병역동원 소집에 나와 있는 조항 그대로 준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도 상대적으로 봤을 때 병역동원 소집이나 병역동원 훈련 소집에 관련되어 있는 조항에 대비해서 전시근로 소집에 대한 조항에서 출제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가능성은 좀 떨어져요. 근데 만약에 나오면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만약에 교재를 정도 가시는 그 분들은 이렇게만 보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전시근로 소집 조항 또는 점검 때는 그 병역동원 소집에 나와 있는 조항들, 여기 나와 있는 94조부터 99조까지 좀. 그 다음에 전시근로 소집 점검에 대한 내용들은 훈련 조항, 병역동원 훈련 소집에 대한 조항들을 여기에 나와 있는 용어들을 바꿔서 한번 정독을 하는 것도 권장을 하는 겁니다. 이대로 봐버리면은 나중에 그것도 헷갈려요. 근데 뭐 PPT 문제 나와 있는 거 그걸 이렇게 또 이제 참고해가지고 문제풀이 하셔도 되고 하여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날짜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 그대로 준용하는 겁니다. 됐죠? 이항 마찬가지. 이건 훈련하고 관련되어 있는, 훈련하고 비교했을 때 훈련에 연계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죠. 53조 2항의 전시근로 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100조부터 104조 병역동원 훈련 소집에 관련되어 있는 그 규정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대신에 병역동원 훈련 소집 대상자는 전시근로 소집 점검 대상자로, 병역동원 훈련 운영계획서는 전시근로 소집 점검 운영계획서로. 병역동원 훈련이라는 이 용어가 전시근로 소집 점검으로 바뀌는 거죠. 그 뒤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교재를 정독을 하는 그 공부를 하시면 요걸 그대로 보지 말고 요거를 앞에 나와 있는 그 조항에 접목을 시켜갖고 한번 정독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행규칙 제74조 전시근로 소집 마찬가지입니다. 1항 전시근로 소집자의 지정, 대체 지정, 소집 동기서 송달의 보고, 공고 및 입영 현황 등 관련되어 있는 보고에 관하여는 67조부터 71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병역동원 소집에 나와 있는 그 규정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그래서 병역동원 소집자 명부는 전시근로 소집자 명부로, 그 다음에 중약하고 병역동원 소집 입영 현황서는 전시근로 소집 입영 현황서로 봅니다. 자, 2항 1항에 따른 전시근로 소집자 명부는 별지 서식에 따릅니다. 넘어가고 시행규칙 제74조의 이 전시근로 소집 점검, 병역동원 훈련 소집하고 관련되어 있는 조항들을 그대로 준용하는 거죠. 1항 법 제53조에 따른 전시근로 소집 대상자에 대한 점검은 74조 제2항에 따른 전시근로 소집자 명부에 따라 합니다. 자, 2항 전시근로 소집 점검자의 인도 인정 및 입영 현황 보고에 관하여는 73조 3항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병역동원 훈련 소집은 전시근로 소집 점검으로, 병역동원 훈련 소집 입영 현황서는 전시근로 소집 점검 입영 현황서로 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법 제54조 전시근로 소집 및 입영 신체 검사 등입니다. 1항 전시근로 소집 대상자의 지정, 소집, 입영 신체 검사, 기가 및 복무 등에 관하여는 45조부터 48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병역동원 소집에 나와 있는 그 규정 그대로 준용합니다. 이 경우 병역동원 소집은 전시근로 소집으로, 병역동원 소집 복무는 전시근로 소집 복무로 봅니다. 2항 국방부 장관은 주어 장관으로 되어 있고 53조 1항 2호의 2에 따른 전시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해서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대체역 얘기하는 거죠. 아까 전시근로 소집 대상에 보면 대체역 그래가지고 대체복무요원은 제외 그거 있죠? 네, 그거에 따라서 전시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해서는 대체역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뭐 무기를 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사망. 국방부 장관은 주어 조심하셔야 되고 전시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1항에도 불구하고 군부대 밖에서 거주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 뭐 실비 지급 이런 것들 나오면은 주어가 국방부 장관. 그 다음 페이지 이제 군사교육 소집입니다. 자, 법 제55조 군사교육 소집 대상 등입니다. 자, 1항 군사교육 소집은 군사교육을 위하여 2항에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걸 바꿔치기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고 자, 군사교육을 위하여 보충역과 승선 근무 예비역에 대하여 며칠? 60일 이내 날짜 다른 걸로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괄호형으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60일 이내에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기, 소집기간, 소집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이것도 괄호형으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다만 전시근로역에 대하여는 군사교육이 필요한 경우 이걸 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국방상 필요한 경우 군사교육이 필요한 경우 소집할 수 있습니다. 전시근로역 같은 경우에는 군사교육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보충역과 승선 근무 예비역 이렇게 나오죠. 군사교육 소집이면은 현역도 포함되는 거 아니야? 왜 현역은 없지? 이렇게 또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현역은 다른 규정이나 다른 법령에 하는 거. 이 병역법에 나와 있는 군사교육 소집은 보충역하고 승선 근무 예비역에 대한 것만 기술한 겁니다. 군사교육 소집의 현역은 대상이 아니야. 이게 아닙니다. 네. 병역법에 나와 있는 이 55조의 대상에서 빠져 있을 뿐이지 다른 법령에 따라서 그건 풀이가 돼 있죠. 단지 시험 범위가 아니라는 거죠. 시험 과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충역과 승선 근무 예비하고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요거는 제가 뒤에 가서 또 언급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서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자, 여기 보면은 60일 이내라고 돼 있잖아요. 맞죠? 네, 보충역, 승선 근무 예비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서 군사교육 소집을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나와 있죠. 163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보충역의 군사교육 소집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 앞에는 60일 이내로, 여기는 30일 이내로 이렇게 돼 있죠. 구분하셔야 되잖아요. 맞죠? 자, 이걸로 구분하십시오. 법 55조에 법에 따른, 법 몇 조 몇 항에 따른 이렇게 나오면은 이 문장 자체는 법문장이 아니고 시행령 문장입니다. 그래서 법 몇 조 몇 항 이렇게 나오면은 뒤에 30일 이내가 이렇게 걸어 놓어도 되고 그 첫 번째, 두 번째 보충역이라는 말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은 30일. 이 두 가지를 다 걸어놔야 됩니다. 됐죠? 자, 다시 원상복귀 원위치 다시 돌아갈게요. 자, 여기는 법조항이라는 말이 없죠? 법 제55조 1항에 따라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게 요거거든요. 네. 몇 조 몇 항에 따라가 없으면 이 문장 자체가 법문장이잖아요. 거기에는 60일 이내로 되어 있다는 거.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됐죠? 네. 그 다음에 보충역, 승선근무예비역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60일 이내. 근데 이 문장에도 승선근무예비 이걸 생략 가능한 겁니다. 왜? 수로가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
생략됐다고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출제될 가능성은 없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은 아까 앞에 하고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60일 이내라고 표현되어 있고 뒤에 나와 있는 시행령에는 30일 이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항 국방상 필요한 경우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대하여 진급시키거나 그 다음에 장교 또는 부사관 임용에 필요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1항에 명시되어 있는 이 소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시근로역이 들어가 있어요. 이 71회 때 대체역으로 바꿔서 나왔거든요. 대체역은 아닙니다. 해당 없어요. 그래서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에 대하여 진급. 우리 예비역 진급 대상자 교육하잖아요. 그거 요거예요. 진급시키거나 장교 부사관의 임용에 필요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1항에 소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소집 기간은 며칠 이내로 한다? 120일이에요. 120일.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로형으로 출제되고 이번 시험에도 요거는 맞는 문장으로 그렇게 하고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1항, 제가 놓쳤는데 1항 이 문장도 이번 시험에 맞는 문장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자, 3항 1항에도 불구하고 보충력 가로형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보충력에 대하여는 신체, 등급, 학력, 연령 등 자질을 고려해서 군사교육 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기준에 대해서는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충력 요 가로형으로 나왔었고 그 다음에 병무청장이 74회 가로로 나왔었습니다. 주의하시고 이번 시험에는 마찬가지 이 문장이 맞는 문장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시행령 제106조 보충력의 군사교육 소집입니다. 여기도 또 날짜가 나오죠. 754, 53이 할 때 754 할 때 4. 네 가지의 날짜, 4개의 날짜가 나옵니다. 7월 31일, 9월 30일, 특이한 거 10월 15일, 그 다음에 11월 30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1항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7월 31일까지 날짜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실시하려는 보충력, 군사교육 소집 대상 인원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보고를 받은 2항 병무청장은 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각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각군 참모총장은 군사교육 소집 대상자의 입영 부대별, 입영일별 필요 인원을 기재한 군사교육 소집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운영계획서는 9월 30일까지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항 국방부 장관은 2항에 따라 승인한 군사교육 소집 운영계획서를 10월 15일까지 병무청장 및 각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송부해야 하며 이를 받은 병무청장은 군사교육 소집 입영계획서를 작성해서 누구에게?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군 참모총장은 군사교육 소집 운영계획서 그대로 받은 거 그대로 주는 거죠. 누구에게? 입영부대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합니다. 다음 4항 입영부대의장은 3항에 따른 군사교육 소집 운영계획서 이거죠. 받은 경우에는 입영일별 군사교육 소집 계획인원을 매년 11월 30일까지 날짜 기억하시고 누구에게? 지방병무청장에게. 지병장입니다. 병무청장 아니에요. 주의하셔야 되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5항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른 군사교육 소집 입영계획서 이거죠. 를 받은 경우에는 군사교육 소집 입영 집행계획서를 작성해서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입영부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네, 여기도 날짜에 따르는 어떤 거기에 핵심되는 어떤 주요 용어들, 그 문장 내용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시행규칙 이거는
숫자 나오는 2항하고 3항만 보겠습니다. 지방명문청장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별지 서식에 예술채용요원, 군사교육 소집 현황서, 현황서 나왔네? 현황서를 매월 나왔으니까 뭐죠? 다음 달 10일까지 명무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3항, 관할 지방명무청장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별지 서식의 전산요원들, 전산요원의 군사교육 소집 현황서를 작성해서 현황서 나왔으니까 다음 달 10일까지 명무청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지방명무청장, 관할 지방명무청장 이렇게 해갖고 나와 있는데 굳이 지금 트렌드로서는 뭐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자, 법 제56조 입영 신체 검사 및 복무 등입니다. 자, 1항은 삭제됐고 2항 55조 1항 단서 또는 2항에 따라 자, 55조 1항 단서가 뭐였죠? 군사상 필요한 경우 전시군로 소집 맞죠? 네. 대상자들도 필요한 경우에는 군사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전시군료에 대해서 군사 교육을 할 수 있다. 그 내용이고 2항은 예비역 보충력 전시군료역 진급 또는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군사교육. 그거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55조 1항 단서 또는 2항에 따라 군사교육 소집된 예비역 보충력 또는 전시군료역의 입영 신체 검사 및 기가에 관하여는 47조를 준용합니다. 47조를 준용합니다. 47조가 뭐죠? 병역 동원 소지. 맞나요? 병역 동원 소집 입영 신체 검사 및 기가 152페이지. 그거 그대로 준용한다는 거죠. 2일 이내의 신체 검사. 그 다음에 뭐였죠?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한 요 내용이었죠. 그대로 준용합니다. 근데 이 경우 병역동원 소집은 군사교육 소집으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은 뭘로 바뀌는 거죠? 7일 이상의 치유기간을 바뀌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2일 이내 신체검사, 그 다음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7일 이상의 치유기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요걸 주의해야 돼요. 15일 이상을 7일 이상으로. 그 다음 3항 군사교육 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의 경우와 같이 합니다. 경우와 같이 합니다. 자, 시행예제 107조 군사교육 소집 실시. 보충력의 군사교육 소집은 거주지, 직장 소재지 또는 소속 기관별. 이 코드가 거지 소속. 거주지, 직장 소재지 또는 소속 기관별로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라서 실시합니다. 자, 1호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요.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동시에 실시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소집과 동시에. 근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일부터 1년 이내. 1년 이내. 2년 이내 아닙니다. 1년 이내. 다만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기 전에 법 55조에 따른 군사교육 소집을 마친 사람과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137조 7항에 따라 현역병 복무 부적합 처리에 대한 조항, 보충력에 편입된 사람은 받았잖아. 그러니까 다시 군사교육 소집을 당연히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회 2는 삭제됐고요. 1회 3, 예술채용요원, 예채요원은 예채요원으로 편입일부터 1년 이내. 1년 이내입니다. 다만 예술채용요원으로 편입되기 전에 마찬가지입니다. 군사교육 소집을 마친 사람, 그 다음에 현역병으로 입영해서 137조 7항에 따라 보충력으로 편입된 사람은 다시 군사교육 소집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받았잖아. 자, 2호 보건의사, 그 다음에 병역판정 전담의사, 보전법수죠,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 수의사는
보전법수의사 병적에 편입되어 복무기간에 배치되기 전에 군사교육 소집을 합니다. 이게 원칙인데 다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협의해서 복무기간에 배치된 후에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칙은 복무기간 배치되기 전입니다. 자, 3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전산요원은 의무복무 기간 중에 합니다. 기간 중에 하는 겁니다. 다만 국외근무 또는 승선 등의 사유로 의무복무 기간 중에 군사교육 소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에 합니다. 자, 4호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으로서 3년 이상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연기된 사람, 이 사람들은 연기 사유가 없어진 때입니다. 연기 사유가 없어진 때. 4호가 좀 생뚱맞게 나왔는데 이게 뒤에서 언급되는 겁니다.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으로 3년 이상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대상이 보충력인데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으로 3년 이상 연기가 된 거예요. 그럼 너 배 탔잖아. 장기간 3년 이상 배를 탄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뭔가 이게 좀 개선을 좀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 차원에서 그래. 그러니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배를 탄 사람들은 3년 이상 그걸로 인해서 사회복무요원으로의 복무를 연기한 사람들은 군사교육 소집만 받으면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봐줄게. 그 내용이 뒤에 나와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연기 사유가 없어진 때에 군사교육 소집을 받으면은 사회복무요원을 복무하는 것으로 봐준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뒤에 가서 다시 언급합니다. 됐죠? 예. 생뚱맞게 갑자기 나와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시행령 제108조 군사교육 소집 기간입니다. 법 제55조 1항에 따른 보충력. 자, 법조항 나오고 보충력만 나왔을 때 기간은 30일 이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보충력의 군사교육 소집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 60일 아닙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만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합해갖고 60일 이내라고 법조항에다가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30일 이내로 하는데,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더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시행령 제109조 군사교육 소집 통지서의 송달 1항 지방명문청장은 보충력에게는 군사교육 소집 통지서를 입영일 30일 전까지 송달해야 됩니다. 30일 전까지. 근데 2항,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어느 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군사교육 소집 통지서를 입영일 며칠 전? 7일 전까지 송달해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호.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107조 1호에 따라 소집과 동시에 군사교육 소집되지 아니하는 사회복무요원. 이 사람들은 1년 이내에 또 소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고인원들은 30일 전이 아니고 군사교육 소집 통지서를 7일 전까지 송달. 그 다음에 2호. 예술채용요원. 예술채용요원. 예체요원으로 편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맞죠? 네. 요인원들도 마찬가지 입영일 7일 전까지. 3호. 보건의사, 병판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보전법수. 얘들. 7일 이내입니다. 7일 전까지. 그 다음에 4호. 107조 3호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중에서 복무 만료 예정일까지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들. 이 사람들도 7일 전 송달 대상자입니다. 자, 3항. 107조 제1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동시에 군사교육 소집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가 송달된 경우에는 1항에 따른 군사교육 소집 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예. 두 개를 다 보내는 게 아니고 이 소집통지서, 사회복무원 소집통지서에 그 내용을 실겠죠. 그러면 이걸로 이제 퉁치겠다. 예. 뭐 그런 의미죠.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사회복무원 소집통지서에는 그 대신에 당연히 군사교육 소집통지에 대한 그러한 사항, 내용들이 기재되어야 되겠죠. 사항, 입영 부대의장은 입영 대상자 명부 및 병적 기록표를 받은 경우에는 입영한 사람의 명부, 인사명령서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와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 기가자 포함의 명부 및 병적 기록표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영한 사람이든 입영하지 않는 사람이든 여하튼 명부, 그 다음에 병적 기록표 지체 없이 지명장한테 보내야 된다. 자, 시행령 제110조 군사교육 소집 입영사무소 설치 및 운영입니다. 1항 보충역으로 군사교육 소집 입영하는 사람의 인도 인접을 위하여 군사교육 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와 운영, 직결지 신체검사, 지연 입영 신고, 기가자의 재입영 시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현역병 입영에 나와 있는 그 조항 22조부터 24조까지, 그 다음에 27조 1항이 다시 입영할 때 뭐였죠? 다시 입영할 때 그 전에 복무한 거는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어렴풋이 기억나시죠? 그 내용. 그 현역병과 관련되어 있는 조항들이에요. 그 다음에 2항. 형 집행 일수. 그 다음에 군기교육 처분 일수. 그 다음에 복무 이탈 일수. 요거는 미산입. 그런 규정들 그대로 준용한다는 겁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군사교육 소집 입영 대상자로 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행령 제111조 군사교육 소집 중 태영자 등의 처리입니다. 자, 1항. 자, 이 조항에는 뒤에 또 언급을 하겠지만 군사교육 소집 부대장 또는 입영 부대장 이 용어가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같은 사람인데 표현을 입영 부대장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고 군사교육 소집 부대의장으로 표현되는 것도 있는데 같은 사람이지만 그 표현을 달리 한다는 거죠. 그거를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1항. 자, 입영 부대의장. 자, 군사교육 소집 부대의장은 두 군데만 나와요. 그럼 거기에 좀 주변에 있는 어떤 용어, 핵심되는 용어들이 연관되는 어떤 그거를 알고 구분하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다 입영 부대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면 되겠죠. 자, 1항. 여하튼 가로로 73회 때 나온 적이 있었고요. 입영 부대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군사교육 소집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 구분에 따른 때에 퇴영시킬 수 있으며, 지방병무청장은 퇴영한 사람에 대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에 다시 군사교육 소집을 실시해야 됩니다. 다만 군병원에서 정밀 신체 검사 결과 질병 사유로 퇴영한 경우에는 18조의 9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18조의 9가) 그 입영 신체 검사인가? 하여튼 기가자 처리하는 거, 그 조항입니다. 그대로 준용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자, 1호 입영 판정 검사를 받고 입영한 사람. 입영 판정 검사를 받고 입영한 사람은 가로 18조의 7 1호에 따라 입영 판정 검사를 받지 않고 입영한 사람까지 포함. 이 사람들은 여하튼 입영 판정 검사를 받고 입영한 사람들은 입영일이 지난 때에 퇴영할 수 있다는 거죠. 2호 법제 14조의 3 7항에 따른 입영 신체 검사를 받은 사람은 입영한 날부터 7일이 지난 때에, 얘들이 입영하고 나서 신체 검사를 받는 인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영일이 지난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좀 안 맞죠. 그래서 입영한 날부터 며칠 이내? 7일이 지난 때. 근데 토요일 공휴일은 포함해서 7일이 지난 때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입영 판정 검사 받은 사람과 입영 신체 검사를 받은 사람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2항 107조 제1호에 따라 군사교육 소집된 사람이 퇴영한 경우 입영한 날부터 퇴영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합니다. 107조 1호 이게 뭐냐면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동시에 군사교육 소집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 네. 소집과 동시에 사회복무요원 중에서 사회복무요원은 소집과 동시에 군사교육 소집을 하잖아요. 근데 들어왔는데 퇴영한 거야. 그러면 현역병하고 똑같이 입영한 날부터 퇴영한 날까지 그 복무한 기간들은 나중에 다시 들어오더라도 복무기간으로 산입을 해주겠다. 그 얘기죠. 3항 입영 부대의장은 주어 가로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군사교육 소집 중 공상을 입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퇴영시키지 아니하고 본인이 야, 너 퇴영해야 돼. 저 퇴영 안 하고 계속 여기 있겠습니다. 퇴영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 싫습니다. 네, 그러면 자기 원해. 그러면 퇴영시키지 아니하고 치료 후 다시 군사교육 소집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4항 3항에 따라 다시 군사교육 소집을 하는 경우 입영한 날부터 다시 군사교육 소집된 날의 전날까지 그 기간은 마찬가지로 복무기간에 포함합니다. 됐죠? 자, 시행규칙 제76조, 요건 봐야 됩니다. 군사교육 소집 중 퇴영자의 처리입니다. 근데 여기는 입영부대장으로 안 돼 있고, 주어가 뭘로 돼 있죠? 군사교육 소집 부대의장으로 돼 있어요. 이게 73회 때 가로형으로 나왔었거든요. 입영부대장이 아니고 군사교육 소집 부대의장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을 명칭을 바꾼 거예요. 입영부대장이라는 거는 시행령에서 이렇게 시행령 또 어디 나오죠? 입영부대장 그 다음에 여기 3항의 입영부대장 입영부대장이라고 표현했고 시행규칙에는 군사교육 소집 부대장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 보는 입장에서 구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별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드리는 겁니다. 군사교육 소집 부대장으로 되어 있는 거는 111조에 따라 군사교육 소집 훈련 중, 저는 요걸로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훈련 중인 사람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퇴영시킬 때에는 치유기간 등을 명시하여 퇴영시켜야 하며 퇴영하는 사람의 병적 기록표와 인사명령 관계 서류를 군사교육 소집을 실시한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훈련 중 이렇게 나오니까 입영부대장보다는 군사교육 소집 부대장이 조금 좀 더 근접하다. 억지로 끼워 맞추면은 그래서 그렇게 훈련 중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럼 군사교육 소집 부대장. 오케이. 그 다음에 태양 이렇게 나오면은 또 군사교육 소집 부대장. 그렇게 두 가지를 걸어 놓으면 돼요. 태양만 보면 되는데 생략, 이 중간에 어떤 문장을 생략 빼놓으면 태양이 두 개 나왔어. 야, 이거 뭐지? 이게 헷갈릴 수 있어서 훈련 중이라는 거를 한 개 더 걸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좀 안심이 안 돼. 한 개 더 걸어 놓자. 111, 011 이렇게 나오면 또 군사교육 소집 부대장 나오는구나.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시행령 112조. 자, 시행령 나오니까 또 군사교육 소집 부대장이라고 표현 안 돼 있고 뭐로 돼 있죠? 입영부대장으로 돼 있죠. 이것도 73회 때 가로형으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입영부대장은 군사교육 소집된 사람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사교육 소집을 해제해야 됩니다. 1호 108조에 따른 군사교육 소집 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연한 얘기죠. 2호 국방부 장관이 군사교육 소집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이거 병역동원 훈련 소집 해제에도 3호에 이거 나왔었죠.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병역동원 훈련 소집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이렇게 나왔죠. 네. 2항 입영부대장은 군사교육 소집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제자 명부 가로 인사명령서를 가름할 수 있습니다. 해제자 명부 및 병적 기록표를 해제됐으니까 다시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사망 1항 1호에 따라 뭐죠? 만료된 경우죠. 만료된 경우에 따라 군사교육 소집이 해제된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채용요원에 대한 인도인접은 입영부대에서 입영부대장, 그 다음에 지방면무청장 및 복무기관장, 가로 예체요원의 경우에는 문체부 장관을 말합니다. 이해합니다. 다만 군사교육 소집 해제자의 복무기관장에게의 인도는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체요원 소집자 명부 등의 송부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뭐 시험에 나오거나 이런 문장이 아닙니까? 자, 시행령 제113조의 이 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 소집입니다. 자, 이 앞 페이지에는 보충역에 대한 군사교육, 여기 160페이지의 시행령 106조는 보충역의 군사교육 소집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이거는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군사교육 소집을 쭉 기술을 한 내용입니다. 1항 법 제21조의 2 1항 2호 우리 그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승선근무예비역 병으로 들어오는 친구들, 그 어렴풋이 기억나시죠? 장교 부사관, 예비역 장교 부사관 말고 걔네들은 군사교육 소집을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맞죠? 걔네들, 그걸 여기다 표현한 겁니다. 21조의 1항 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편입된 후 최초로 승선근무를 하기 전에, 배 타기 전에 군사교육 소집을 실시합니다. 근데 다만 이미 배 타고 있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게 이제 단서조항에 풀어놓은 거죠. 40조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 해오 수일 선박이죠. 승선 근무 중인 사람은 하선한 때에 군사교육 소집을 실시합니다. 따로 배 타고 들어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선한 때에. 근데 승선 근무하기 전, 배 타기 전이면은 해야죠. 이항 법 제55조 1항 본문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 소집에 대해서는 106조, 108조 및 111조부터 113조 앞에서 언급했던 보충역의 군사교육 소집, 여기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있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조항 그대로 준용합니다. 이 경우 106조, 111조 1항 각 호의 부분 본문 112조 중 지방면무청장은 관할 지방면무청장으로 봅니다. 사망 승선근무 예비역에 대한 군사교육 소집 통지서는 관할 지방면무청장이 군사교육 소집 날짜는 똑같습니다. 30일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해야 되고 군사교육 소집 통지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109조 사항 앞에서 언급했던 보충역의 그거 내용들 그대로 그 조항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109조 사항 중 지방면무청장은 관할 지방면무청장으로 봅니다. 사항, 승선근무 예비역으로 군사교육 소집 입영하는 사람의 인도인접을 위한 군사교육 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와 운영, 집결지 신체검사, 지연 입영 신고, 기가자의 재입영 시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22조부터 24조까지 27조의 1항 및 2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현역병 거기에 나와 있는 그 규정 그대로 준용한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관할 지방면무청장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군사교육 소집 입영 대상자로 봅니다. 자, 시행규칙 제77조 군사교육 소집 해제의 보고, 이거는 보겠습니다. 1항 입영부대장은 군사교육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영 제112조 1항에 따라, 여기는 또 시행규칙이지만 입영부대장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지만 군사교육 소집 부대장은 두 군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군데가 111조, 그 다음에 훈련 중, 그 다음에 태영 이렇게 나오면 주어가 군사교육 소집 부대장으로 나온다. 1항 입영부대장은 군사교육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영 제112조 1항에 따라 군사교육 소집을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군사교육 소집 해제 현황 보고서를 작성해서 각 군 총장과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각 송부해야 됩니다. 2항 지방병무청장은 1항에 따른 군사교육 소집 해제 현황 보고서 통보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현황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생략이 됩니다. 혹시나 싶어서 보는 거니까 너무 주의 깊게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 시행규칙 제77조의 승선근무 예비역 군사교육 소집. 숫자 나오는 요 2항만 볼게요. 관할지방병무청장은 매월 말일 기준 별지서식의 승선근무 예비역 군사교육 소집 현황서 그러니까 매월 말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행령 제113조 군법 및 계급 등의 부여. 입영부대의장은 법 제55조 1항에 따라 군사교육 소집된 보충력에 대해서는 군번, 계급 및 군사특기 등을 부여해야 됩니다. 보충력도 군번, 계급, 군사특기를 부여해야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죠. 시행령 제114조 현시근로역 군사교육 소집. 법 제55조 1항 단서에 따른 현시근로역의 군사교육 소집에 관하여는 106조, 107조 각 호의 부분목 및 108조부터 1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앞에 나와 있던 것들 있잖아요. 보충력과 관련되어 있는 군사교육 소집 그 내용 그대로 그냥 준용하겠다. 그 얘기. 시행령 제115조 예비역 등의 군사교육 소집. 1항 각군 참모총장은 예비역, 보충력, 예보전이죠. 또는 전시근로역을 진급시키거나 장교 또는 부사관 임용에 필요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군사교육 소집 제55조에 보면 2항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 있잖아요.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군사교육 소집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가 120일. 기억나시죠? 네, 그거에 대한 시행령이죠. 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법 제55조 2항에 따른 군사교육 소집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입영일 며칠 전? 60일 전까지 군사교육 소집 운영계획서를 작성해서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60일 전 기억하셔야 되고 2항 국방부 장관은 1항에 따라 승인한 군사교육 소집 운영계획서를 여기는 입영일 40일 전, 60일 전, 40일 전 각군 참모총장에게 송부해야 하며 이를 받은 각군 참모총장은 군사교육 소집 운영계획서를 군사교육 소집 부대장 여기에 군사교육 소집 부대장이 또 나와요. 이게 지체 없이 송부해야 됩니다. 입영일 40일 전 그 다음에 뭐 총장 군사교육 소집 운영계획서 입영일 40일 전 이러한 문장들이 나오면 군사교육 소집 부대장으로 표현되어 있다. 요 두 군데에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입영부대장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됐죠? 자, 3항 군사교육 소집 대상자의 선발, 소집통지서의 송달, 교육훈련. 훈련? 교육훈련, 기간과 내용 및 자격 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 장관이 정합니다. 교육훈련, 훈련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